산 정상에 한 노인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네. 지나가던 등산객이 말을 걸죠. 어르신,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하십니까? 네, 흔히들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노인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소. 자,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정신과 의사 이후경 박사의 명상 단계론, 그리고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이론, 여기에 2025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 결과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쩌면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 오해라고요? 네, 만약에 2025년에 최신 fMRI 장비로 그 노인의 뇌를 직접 들여다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모습과는 아마 정반대였을 겁니다. 정반대라면? 그야말로 뇌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을 거예요. 뇌세포들이 대청소를 벌이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심지어 시공간 감각까지 재구성하는 뭐랄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와,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뇌의 역동적인 비밀을 당신과 함께 탐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좀 충격받았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박문호 박사의 자료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당신은 지금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 뇌 속에 있는 기억을 보고 있다. 저는 제 눈이 그냥 카메라처럼 세상을 찍어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우리 뇌가 예측 기계, 그러니까 프리딕션 머신이라는 점이에요. 10%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90%는요, 뇌가 당신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서 전문가라던가 대화와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순식간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 그걸로 현재 이미지를 완성하고 예측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정보를 말하고 있겠군 하는 식으로요.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것조차 결국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행위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순수한 의미의 현재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네요? 그냥 과거 데이터에 약간의 최신 정보가 덧칠된 상태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문호 박사가 기억이 없으면 자아도 없고 주의, 즉 어텐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하, 현재를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 기억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니까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온갖 잡념이 들끓게 되는 거고요. 아, 그거 완전 재래기네요. 눈 감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한 5초도 안 돼서 어제 부장님한테 깨졌던 일, 10년 전에 친구한테 실수했던 말 같은 게 막 떠올라요. 이불킥할 만한 기억들이죠. 네, 이게 다 제 뇌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옛날 필름을 마구 돌리기 시작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외부 자극이라는 주된 업무가 사라지니까 내가 창고에 쌓아뒀던 파일들을 무작위로 꺼내서 재생하는 거죠. 그럼 명상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통제라. 의식적으로 뇌를 통제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여기서 뇌의 문지기라는 시상망상액, TRN 개념이 나오던데 솔직히 이건 좀 공상과학처럼 들렸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요. 이 TRN은 뇌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의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문지기요? 가장 좋은 예가 잠잘 때입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도시에서도 잠들 수 있는 건 잠이 드는 순간 이 TRN이 청각 정보가 들어오는 문을 철컹하고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소음은 대뇌 피질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명상은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명상의 본질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의 사령관인 전전두엽을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이 문지기, TRN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죠? 잠들지는 말고 외부로 향한 감각의 문만 모두 닫아줘. 이렇게요. 이건 그냥 멍하니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적극적인 뇌 훈련인 셈이죠. 와, 깨어있는 뇌의 방화벽을 내 의지로 조종한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문지기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후경 박사가 제시한 명상의 4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 사이킥의 단계인데 영화관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1단계는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훈련입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화라는 감정과 내가 하나가 돼서 폭발하죠. 그렇죠. 슬픈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의 주인공이 돼서 한없이 우울해지고요. 네, 맞아요. 2단계에서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객석에 앉은 관객이 되는 거죠. 관객이 된다. 네. 아, 지금 분노라는 제목의 액션 영화가 상영되고 있구나. 이번엔 10년 전 흑역사라는 코미디 영화네. 하고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생각을 영화처럼 본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말 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나요? 그냥 기분이나 관점이 바뀌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회로가 있거든요. DMN이요? 네, 흔히 공상 네트워크라고도 불리는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지? 내일 발표는 어떡하지? 처럼 끊임없이 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아, 샤워할 때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서 혼자 괴로워하는 게 다 이 DMN 때문이었군요. 제 뇌 속에 작가가 한 명 살고 있었네요. 바로 그 작가의 활동을 줄여나가는 게 심리 단계 명상의 물리적 효과입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게 되면 DMN의 활동량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실제로요? 네. 이때 뇌파를 측정해보면 스트레스 상태의 베타파가 줄고 심리적 안정을 나타내는 알파파가 우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뇌가 물리적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관객이 되라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나와요. 네, 2단계죠. 눈을 감았는데 빛이 보인다는 2단계. 서프트, 정묘의 단계 말입니다. 이건 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뇌의 문지기, TRN이 외부로 향한 감각의 문을 거의 완벽하게 닫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정보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때 내부에서 빛을 보는 신비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했지만 2025년의 뇌과학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시각 피질의 탈억제, 디스인히비션이라는 현상으로요. 팔 억제. 억눌렸던 게 풀려난다는 뜻이죠. 그럼 제 시각세포들이 평소에 억눌려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소 시각 피질의 세포들은 눈을 통해 외부 정보가 들어와야만 활동하도록 일종의 억제 상태에 있어요. 아하. 그런데 TRN이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 정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스스로 전기 신호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마치 소리가 전혀 없는 방음실에 오래 있으면 환청이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부에 비친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각세포들이 심심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여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2025년 마운트 시나이 의대 최신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감마파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내부의 빛을 볼 때 뇌 깊숙한 곳의 해마와 편도체에서 감마파라는 초고속 뇌파가 폭발적으로 동기화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감마파는 보통 고도의 집중 상태나 깊은 통찰,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뇌파거든요. 네. 이 강력한 감마파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빛에 엄청난 의미와 감동을 부여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빛이 실제 눈으로 보는 빛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성스럽고 뭐랄까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 심오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매우 강렬한 주관적 현실로 체험되는 거죠. 뇌가 만들어낸 빛을 보면서 뇌 스스로가 감동하는 일종의 자작극이네요. 자, 그럼 이 화려한 내부의 빛쇼를 지나면 3단계, 인과, 코절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빛마저 사라진 깊은 공허, 심지어 내 몸의 감각이나 경계마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평화롭다기보다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은 두정엽의 탈신경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정엽이요? 네. 우리 뇌의 두정엽은 신체의 위치 감각과 공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내 팔이 어디에 있고 내 다리는 어디까지다. 이런 신체 지도를 그려주는 부위죠. 네네. 그런데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이 두정엽으로 가는 감각 정보마저 차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뇌는 내 몸이 어디서 끝나고 우주가 어디서 시작되지? 하는 일종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몸과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체험, 즉 무라일체의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단계에서 2025년 벤더빌트 대학 연구팀에 그야말로 대발견이 등장하죠. 깨어있는 뇌 청소에 관한 이야기요. 맞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에 대한 거죠. 기존에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이 글림프 시스템이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뇌 속 찌꺼기를 뇌척 수액이 씻어내는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아주 깊은 잠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벤더빌트 연구팀이 깊은 명상에 든 피험자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피험자가 분명히 깨어 있는데도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된 겁니다. 뇌척 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를 물리적으로 세척하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명상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물리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희소식이겠는데요. 잠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낮 동안 쌓인 뇌의 피로물질을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명상이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뇌의 물리적 건강, 특히 노화나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깨어있는 잠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죠. 자, 뇌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어둠, 빛, 공허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4단계, 합일, 넌듀얼의 단계에 이릅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화창한 가을 대낮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모든 것이 명료하고 투명한 상태죠. 어둡지도 눈부시지도 않은. 그런데 앞선 단계들보다 덜 극적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최종 단계인 거죠? 뇌과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예측 부호화, 프리딕티브 코딩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예측 부호화의 붕괴? 네, 앞서 우리 뇌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과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셈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불친절한 사람, 이 음식은 맛없는 것,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하는 것까지요. 4단계에서는 그 색안경이 깨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기억의 필터, 즉 나의 모든 편견과 판단, 좋고 싫음이라는 색안경이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어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 러 데이터로 처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이때 비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체감하게 됩니다.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거나 등산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개입하기 이전에 순수한 산,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와, 산은 산이다라는 말이 그런 과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 그럼 이 모든 4단계를 거친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수메르 격언이 나옵니다. 노예처럼 사는 왕이 있고 왕처럼 사는 노예가 있다. 네, 이게 뇌와 무슨 관련이 있죠? 우리 뇌에서 이성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왕은 단연 전전두엽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본능적 욕망을 관장하는 변연계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 또는 노예에 비유할 수 있죠. 네, 평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고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며 우울해지죠. 완전 노예처럼 사는 왕의 모습이네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 뇌의 왕인 전전두엽이 감정이라는 신하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셈이죠. 대부분 그렇죠. 그럼 명상의 목표는 왕처럼 사는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이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내면의 왕인 전전두엽이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왕의 위엄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시에 외부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는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물처럼 유연하게 반응하는 노예의 자세를 갖는 상태, 즉 내 감정과 욕망의 주인은 되되 세상의 흐름에는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뇌과학이 밝혀낸 명상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뇌의 문지기인 TRN을 훈련시켜서 감각의 문을 닫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수다쟁이 작가 DMN을 잠재우는 과정이었고요. 심지어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의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일종의 뇌세척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평생 끼고 살았던 과거 기억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것. 그렇죠. 한마디로 당신의 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적극적인 뇌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네. 이 자료들은 명상이 당신의 뇌를 늙지 않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그 뇌라는 기계를 직접 재설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어떤 기능을 바꾸고 싶으신가요?